박근혜 당선인께서 워낙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또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다 지켜지길 희망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강조한 것은 좋으나 그 재정 대책이 증세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복지 정책을 증세하지 않고서 세금을 더 걷지 않고서 재원을 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대책이 매우 부실해서 과연 본인의 의지대로 약속이 지켜질지가 지켜보는 쪽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문시 되고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당 일각에서 뭐 공약이란 건 원래 안 지킬 수도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공약 흔들게 나서는 것은 공당으로서는 상당히 눈 뜨고 바라보기 좀 어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10% 정도는 이 절감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1년에 약 20조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공약을 했는데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지금 복지 예산을 약 135조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5년 동안에. 그중에서 71조를 갖다가 예산 절감이나 세출 구조 조정으로 71조를 마련하겠다, 5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올해에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340조죠. 그중에 절반이 넘는 180조는 손도 못 대는 그대로 나가야 되는 이 정부 채무나 급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160조 중에서도 80~90% 정도는 계속비로 해가지고 해마다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 비용이에요. 줄일 수 있는 대상 자체가 20조, 30조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71조로 5년 동안 줄이겠다 그러면은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예산 절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록 좋은 일이죠. 박수를 받을 일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갖다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처럼 지키기가 불가능한 71조를 줄이겠다고, 그것도 복지 예산은 50%입니다. 이거 부도나면은 결국 예산 줄이는 성과에 따라서 복지가 연동되어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굉장히 불안한 복지가 되는 거죠. 우리 나성민은 그런 말씀을 또 다른 방송에서도 하시고 해서 제가 아예 그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일단 현재까지 실행되어 오던 기초노령연금을 장애인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하겠다라고 그게 중요한 했고요. 거죠. 기초연금화해서.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되고 이러면서 기초연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도입하는 즉시에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 아니니까. 근데 이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2배를 주고 또 상위 30%는 다르게 지급한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기초연금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도. 이 공약집은 새누리당 지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아니, 기초연금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70% 기초연금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에게 지금 기초노령연금에서 지급되는 9만 몇천 원의 곱하기 2 정도 되는 금액을 모두에 다 드리겠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분들은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기초연금과 통합 운영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왜 성립 안 됩니까? 여기 지금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아니 이거 보여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65세 이상인데도 국민연금 받는 분들, 그다음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 있죠. 그거 합하면은 84.78%밖에 안 돼요. 15%가 셉니다, 이게. 지금 70% 하위 70%만 주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안 속해가지고 그냥 빠지는 부분이 15%가 되거든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걸 드리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선택진료비, 그다음에 그 상급병실료, 그리고 간병비, 이게 실제로 비급여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이 비급여 항목 중에서 절반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공약집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많아서 진료비 부담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그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추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간병비는 특히 이 중에서도 후보께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3차 그 대선 TV 토론 때 서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4대 중증 질환 진료비에
간병비도 포함된다라고 답변을 직접 했어요. 예. 어떤 의도, 어떤 이해 속에서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저 하나 말꼬리가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묵어내지면 그래서 뭐 말꼬리를 잡는 그건 것이 말꼬리라고 아니라 말씀을 많은 하시면 국민들이 그건 안 되죠. 지금 입원 환자를 둔 국민들의 제가 평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소요되고 그래요. 있는 아주 통계가 나와 중요하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실에서 지금은 후보 하여튼 지금 뭐 시절에 재원 때문에 후보 이렇게 따져지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재원의 적절한가를 따지면서 동시에 이 4대 중증 질환에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더 이렇게 좀 목말라 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이런 공약도 나오게 되었는데 1년에 500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환자들 중에 이 4대 중증 질환은 15%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지금 병원비 부담하는 사람 중에 85%는 일체 해당이 안 되는 또 문제가 사실 있고요. 그래서 무한정 넓힐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MRI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MRI 찍었는데 4대 질환에 안 속한 다른 질환이면은 MRI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도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검토라기보다 이제 우선순위죠. 그리고 이 보장성 80%라고 했지만 이걸로 해서 보장성 80%가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장성을 갖다가 뭐 80% 아니 75%라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런 목표를 갖다가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나와야지 80%를 해놓고 이거 하더라도 70%를 넘기가 어렵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다시 짚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약이 몇 퍼센트 이행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공약이 그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이렇게 검열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면 이제 한반도 대운하 공약처럼 국론에 아예 반분돼 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설사 당선인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추진하는 데서 좀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달라져서 원래 약속대로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공약들도 저는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선인이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강조를 해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또 그로 인해서 국민적 호응을 많이 받아서 당선된 데 영향을 미친 그런 공약들이 쉽게 이렇게 훼손되어서는 그건 정치 신뢰의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거는 뭐 여지없이 반토막도 안 그 이하로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늘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은 그냥 여러 개 수백 개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던 공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약들이 선거 끝났다 그래서 어차피 다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세금을 더 내기 전에 그 세금이 공정하게 거치고 있는지 또 제대로 이렇게 누수 없이 쓰여지고 있는지가 좀 더 진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믿고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설문의 문항이 복지 증대를 위해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느냐, 직접 본인이 낼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약 55% 정도의 국민들이 답하는 걸로 봐서는 원래 복지란 거는 경험하지 않고 혜택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용 지불할 생각이 잘 안 나게 돼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정세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역시 정세를 하기 위해서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선제적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양질의 복지가 제대로만 공급이 된다면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또 아까 저기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 공약 중에서 보면 환자 본인 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 사실 이 제도는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월 평균 10,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이 정도 혜택을 받는 걸 이제 그런 이제 세팅된 이제 공약인데 이런 걸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도 상당히 우리로서 어떤 복지를 좀 현실성 있게 정대시켜 나가는데 좋은 조건이 아닌가. 저는 일자리 공약 또 그 중에서 박근혜 그 당선인이 한 비정규직 이 차별을 완화하는 문제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 보호하는 거는 공약한 것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반드시 지켜지도록 안 지키면 저희가 이걸 입법화하겠습니다.